그럼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사라질 텐데 뭐하러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왜 해야 될까요? 바로 화농성 여드름은 흉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 여드름이 한 번도 안 나본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드름 때문에 나 혹은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은 짜는 게 맞는 건지 안 짜는 게 맞는 건지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겠지만 여드름은 생활습관 교정 및 원인 해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인 해결이 안 되면 치료에도 그때뿐 곧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피부 고민,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드름은 모양이 다양하고 현재 여드름 상태에 따라 치료법과 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여드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피지가 피부 속에 차야 하는데요. 우리 피부의 피지샘은 솜털 같은 모낭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들어진 피지는 따로 피지샘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모공, 즉 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여드름은 가운데 모공이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좁쌀 여드름이든 블랙헤드든 화농성 여드름이든 꼭 모공이 가운데 보인답니다. 여드름처럼 보이는 많은 질환들을 볼 때 피부과 전문의가 감별에 사용하는 중요한 팁이죠. 여드름같이 보이더라도 병변의 가운데 모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여드름이 아닌 여드름인 척하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드름은 모공 속에 피지샘이 만든 피지가 가득 차면서 시작이 됩니다. 피지샘이 커지면서 피지 생산이 증가되어서 피지가 차기도 하고요. 또 피지가 빠져나오는 모공 입구가 각질화로 딱딱해지면서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나오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지가 피부 속에 차올라서 알갱이로 만져지면 이걸 면포라고 부릅니다. 여드름의 시작 단계로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갇힌 상태죠. 모공 속에 여드름의 씨앗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은 모공 안쪽에 피지가 쌓여서 만져지는 알갱이가 되었는데 입구인 모공은 작아서 안쪽의 피지가 밖에서 안 보이는 상태예요. 좁쌀 여드름이라고 많이 부르죠. 블랙헤드는 모공이 늘어져서 열려있고 그 안에 차올랐던 피지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까맣게 산화가 되어서 보이는 상태입니다. 코나 이마 같은 부위에서 잘 관찰이 되고요. 보기에는 까맣게 딸기씨 같이 보이지만 염증은 아직 없습니다. 화농성 여드름, 낭종성 여드름은 이제 염증이 발생한 여드름인데요. 피지가 가득 찬 모낭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의 염증 세포들이 몰려온 상태입니다. 모낭의 파괴는 C. 아크네와 같은 여드름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손으로 짜려고 시도해 보다가 모낭을 터트리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염증이 진행된 상태로 빨개져 있고 부어오르고 누르면 아플 때도 있죠. 심지어 심한 낭종성 여드름은 얼굴에 혹이 생긴 것처럼 튀어오르고 종기처럼 아픕니다. 이제 피지의 유분이 고름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피지샘과 모공뿐 아니라 인접한 피부까지도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농성 여드름은 흉터가 잘 생기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빠르게 필요합니다. 빨리 고름과 피지를 빼주고 손상받은 피부에 소염제를 투여해줘야 흉이 덜 지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를 보면서 사춘기 여드름 친구들한테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드름의 가장 좋은 치료는 노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50살, 60살이 되면 피지샘은 알아서 쪼그라들고 여드름 치료 같은 거 안 해도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사라질 텐데 뭐하러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왜 해야 될까요? 바로 화농성 여드름은 흉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나지 않고 사라지지만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남은 패인 흉터는 평생 내 얼굴에 남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수두나 천년두가 흉터를 남겼다면 요즘 현대인에게는 여드름이 흉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좁쌀이 아닌 화농성인 분들은 열심히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셔야 이런 흉터가 평생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하십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드름에 막혀있는 입구를 잘 뚫어주지 않고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출하다가 실패하신 경우는 다음날 더 심하게 곰고 부어오르게 됩니다. 뭔가 여드름이 만져져서 짜봤는데 나오진 않았고 다음날 심하게 아프면서 고름이 차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설령 짜내는데 성공해도 피지가 다 빠져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염증이 생기고요. 또 피지를 다 꺼내긴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짜다가 피부가 지디겨져서 모낭과 피지샘을 파괴해도 염증이 생기죠. 심지어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까지 발생하면 골마서 흉이 지게 됩니다. 무슨 개복치도 아니고 조금 어렵죠. 따라서 좁쌀 여드름은 깔끔하게 소독해서 완벽하게 뺄 수 없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미 면포가 안에서 터졌고 피지샘과 모낭은 이미 파괴가 되었고 피부에 여드름균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은 피지가 아닌 고름으로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종기가 얼굴에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빨리 고름을 짜서 빼주지 않으면 고름이 서서히 삭는 동안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주변 피부의 회복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 검붉은 자국뿐 아니라 심한 폐인 흉터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피부과에 오셔서 빨리 짜내고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흉을 덜 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좁쌀인지 화농성인지 알게 되셨을까요? 단단한 알갱이만 만져진다면 좁쌀, 주변이 붉고 아프거나 하얀 고름이 보인다면 화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드름에서 뭘 먹으면 안 되는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도기 관리는 어떻게 할지, 애매한 여드름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